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아스트라제네카 간암 병용 FDA 승인을 받아냈죠. 이런 소식에 HLB의 리보 그리고 캄들리주맙 이 조합이죠. 항서적인 캄들리주맙 이 승인 기대감이 증폭을 하고 있다. 뭐 이런 기사가 또 나왔습니다. 차주 후반 정도부터 HLB는 급발진이 일어나지 않을까 예상을 좀 해봅니다. 자,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병용요법 FDA 허가에 HLB도 기대감이 증폭이 되고 있죠. 오늘의 뭐 주가 흐름은 뭐 시정이 워낙에 미증시가 좋지 않게 진행이 되었죠. 이런 분위기에 영향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HLB 지금 보면은 강한 종목들은 또 강합니다. 2차전지 관련주들은 아주 강력하게 지금 또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아주 강력한 호재가 주어지면은 또 거기에 걸맞는 강한 상승을 또 보여주는 장세다. 이렇게 또 볼 수 있고, 최근에 인핀지 임주도 승인을 받았죠. 새로운 기전 치료법인 점에서 높이 평가를 받은 것 같다. 역시 새로운 기전인 리보캄넬 조합 허가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HLB 내년 1분기 FDA에 NDA 제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 1분기 3월달까지죠. 3월달까지인데 아마도 3월보다는 더 빠르게 진행할 가능성 충분히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 완벽한 데이터를 일단 손에 쥐고 있습니다. 자, 내부적으로는 승인을 확신하고 있는데 뭐 확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프리엔디에서 별다른 피드백을 받지 않았죠. 별다른 피드백 없이 아주 매우 만족으로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승인을 확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인핀지 병용요법 허가로 확인된 FDA 경향성이죠. 리보세라닙 조합 허가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유의성 입증하지 못했음에도 신약 허가, 새로운 치료 옵션 확대하려는 FDA 경향성이 엿보인다. 유의성을 입증도 못했는데 사망 위험을 좀 줄였다. 이런 부분 가지고 허가를 해줬죠. 이런 상황이면 치료 옵션을 확대하려는 FDA 경향성. 근데 지금 유의성 확보, 완벽하게 확보를 한 리보캄넬 조합은 당연히 FDA 승인을 받아내겠죠. 통계적 유의성 입증에 새로운 치료 옵션 제시한 입증도 하고 새로운 치료 옵션이다. 이 두 부분을 다 제시를 한 리보캄넬 조합은 당연히 되겠죠. 아스트라제네카 면역항암제 더발루맙과 트레멜리무맙, 이 인핀지 임주도 병용요법이 FDA로부터 간암 1차 치료제로 승인을 받아냈죠. 그래서 HLB 리보세라닙 중국의 항서적의 캄넬리주맙의 허가 가능성이 높아졌다.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당연한 얘기. 이런 환경을 봤을 때 당연히 FDA 허가가 나게 되겠죠. 아스트라제네카의 병용요법이 임상 3상 시험에서 대조약물 대비 큰 우월성을 보이지 않았음에도 FDA가 이를 허가를 한 것은 기전이 새로운 기전이다. 치료법을 높게 평가를 했죠. 역시 새로운 기전의 간암 1차 치료제 리보캄넬 또한 FDA가 높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자, 그리고 FDA에서 프리엔디에서 그냥 별다른 이슈 없이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 유의성 입증도 못했는데도 새로운 기전이다. 그래도 사망위험 좀 줄였으니까 해보자. 이렇게 FDA 승인을 받아낸 상황이니까 이거는 그냥 뭐 손에 쥔 상태나 마찬가지다라고 보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아스트라제네카 인핀지는 PD-L1 억제, 임주도는 CTLA4에 대응하는 면역항암제, 면역조합이죠. 이중면역. 임상 3상은 절제 불가능한 진행성 간세포 환자 1324명을 대상으로 진행을 했다. 인핀지 임주도 병용요법은 표준 치료인 소라페닙 대비해서 사망 위험을 22% 감소시켰죠. 추적기간 3년 기준 투약 환자 생존율 31%로 소라페닙 대비 20%, 소라페닙 20%니까 한 11% 정도 올렸죠. 지금 뭐 이 수치로 보면은 아주 큰 차이를 보이지는 못했다.
P-밸류 확보를 못했죠. 다만 무진행 생존 기간 3.8개월, 소라페닙 4.1개월 대비해서 낮은 수치를 보였고 질병 통제율 두 약물은 유사한 수준이다. 그래서 뭐 크게 우월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무진행 생존 기간은 오히려 더 낮죠. 그럼에도 승인을 받아냈습니다. 자, 이처럼 임핀짐주도 병용요법이 뚜렷한 우월성을 입증하지 못했음에도 신약 허가를 받게 된 것은 기존에 허가된 적이 없는 기존의 치료제라는 점에서 큰 영향을 끼쳤다. 기존 허가받은 간암 1차 치료법은 넥사바 그리고 렌비마 단독요법이고 그리고 PDL온 그리고 표적항암제 티센트리 아바스틴 병용요법이 전부였죠. 이번에 임핀지 병용요법이 허가를 받으면서 아직 허가된 적 없는 면역항암제 간 병용요법이 새로운 기전의 간암 1차로 추가가 되었고 그간 선택지가 많지 않았던 간암 1차 치료제 분야에서 다양한 치료 옵션을 제공하기 위한 FDA 판단이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자,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환자 예후나 유전자 변이, 기존 치료법 등 다양한 조건이 고려돼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있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겠죠. 자,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따져보면은 리보캄넬 조합은 지금 모든 게 완벽합니다. 완벽 그 자체죠. 얘는 승인이 안 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완전간에도 나왔고 그 전체 생존기 OS는 세계 최장 OS를 만들어냈고 PFS 값도 더 높죠. ORR도 더 높죠. 모든 부분이 그냥 완벽합니다. 위험비는 0.62 무진행 생존에서 0.52로 환자 사망 위험률을 40%에서 50% 정도 크게 낮췄죠. 엄청나게 크게 낮췄습니다. 사망 위험 낮춘 게 22% 정도 낮췄죠. 모든 부분에서 상대가 되지 않을 정도로 임핀지 조합하고 비교해도 상당히 우월성을 가지는 데이터를 손에 쥐었죠. 기존에 승인된 약물의 임상 결과 대비 가장 우수합니다. 가장. 그러니까 이게 들어가면은 수치 데이터도 가장 우수한 데다가 가격도 가장 싼 데다가 싼 정도가 아니죠. 이런 좀 상황이니까 간암 부분은 거의 뭐 평정을 할 가능성이 정말로 높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내년 1분기 이르면 내년 1분기 NDA를 제출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고 치료 효능과 안전성을 확인을 한 데다가 새로운 치료 옵션을 늘리는 FDA 경향성을 고려할 때 허가 가능성이 높다고 내부적으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환경을 봤을 때 뭐 허가가 안 되는 게 더 이상하겠죠. 그래서 지금 유럽암학회 에스모 운영위원인 스티븐 천 교수도 리보캄넬 병용요법이 지역에 상관없이 간암 1차 치료제 분야에서 높은 효능과 안전성을 입증한 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실제 의료 현장에서 새로운 치료 옵션이 절실한 간암 환자들에게 빨리 처방할 수 있기를 바란다. 간암은 치료제 개발이 매우 어려운 난치성 질환으로 모든 암종 중에서 발생 비율이 6번째로 높지만 5년 생존율은 전체 암 평균의 절반 38% 정도밖에 안 되죠. 다양한 조건의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한 혁신 치료제 개발이 시급한 분야이다. 자, 지금 이런 부분을 보면은 아주 놀랍죠. 지금 유의성 입증하지도 못했는데 허가를 내줬습니다. 이게 트렌드죠. 이러한 트렌드가 지금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HAB의 현재 입장에서 보면은 상당한 기대를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장 분위기 자체가 그렇게 썩 좋지 못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2%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 지금 쌍바닥을 좀 만드는 과정이죠. 쌍바닥 만드는 과정이고 다음 주 말 정도 되면 ITH1000 데이터가 이제 나올 예정이죠. 그래서 그 데이터가 이제 나오게 되면은 이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미 손에 쥐고 있는 이 간암 치료제에 대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아마 다음 주 말 정도부터 해서 주가는 아마 요동을 치는 아주 에너지를 뿜어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 다음 주가 이 유증 권리를 팔 수 있는 주간이죠. 그래서 유증 권리가 이제 상장이 되니까 상장이 되게 되면은 그 권리를
권리성을 가지고 사고 팔고 할 수 있죠. 그런 상황이면 지금 환경이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 꼬리를 흔들어서 아주 크게 밀어 올려서 본주를 아주 강력하게 밀어 올릴 가능성 충분히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죠. 지금은 와신 상담을 하는 그런 시기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